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이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연예인분들 최진실 씨, 그다음에 정다빈 씨, 그리고 박용하 씨, 마지막으로 가수 김지훈 씨. 이 네 분은 2008년, 7년부터 그 뒤로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은 분들이죠. 자살하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 자살하는 경우에 보면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대개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단순한 우울한 그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인지 본인이 인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병원에 어떤 다른 증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 우울증 때문에 생긴 증상인데도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말이 되면요, 그 이전 연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숫자와 그다음에 사망 원인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지난달 2019년 9월 24일 날 발표되었는데요. 2018년도 한국인이 총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29만 8,820명, 약 30만 명입니다. 1983년부터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했고 보고를 해왔는데요. 그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사망 원인 1위부터 5위까지 보면요.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위암이 아니고요. 암입니다. 1위가 암이란 거죠. 전체 사망한 사람들 중에 26.5%를 차지했습니다. 7만 9천여 명.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10.7%. 여기서 말하는 심장질환은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 급사,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심부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위의 경우는 폐렴입니다. 폐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 5위권이었는데 처음으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4위고요. 뇌혈관 질환은 그동안 계속 심장질환과 함께 2위와 3위를 번갈아 가면서 순위를 차지했었는데 뇌혈관 질환은 전체적으로 쭉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장질환은 좀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폐렴은 작년에 처음으로 3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자살은 계속 4, 5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에 일반적인 질병과 함께 특히 자살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OECD 국가,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10만 명당 28.7명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오른쪽에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OECD 말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에 들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위에 딱 랭크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1위가 이제 스리랑카, 3위가 몽골리아 등등이 되겠고요. 다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4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린란드가 1위고요. 리투아니아도 2위에 해당되네요. 주로 이제 동구권 쪽이나 이런 좀 추운 나라 쪽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우울증은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느냐, 유병률이라고 하죠.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돼서 발표됐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주요 우울장애, 즉 우울증은 기준이 이겁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 및 수면 변화, 피로, 자살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상 곤란을 겪은 경우. 평생 유병률은 5%인데요. 남자가 3%, 여자가 6.9%, 여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1년 유병률은 1.5%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의 평생 유병률은 10 내지 15%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이거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하네요. 우울증 환자의 44 내지 70%는 좀 이제 범위가 넓긴 하지만 1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모든 자살에 적어도 50% 이상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의 원인은 뭘까요?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합적 요인이죠. 그리고 한 해당 개인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왜 생겼냐라고 했을 때 명확히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우울증이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70%로 가족 내에서 더 잘 발생합니다. 생화학적 요인은 뇌 안의 특정 화학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지거나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서 자주 발병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즉 폭력, 무시, 학대, 빈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가장 중요한 핵심 증상이 두 가지인데요. 우울감, 그리고 삶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진단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잘 아시다시피 자살사고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요. 10 내지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합니다. 일부는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신의 기분 문제에 대해 호소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삶에 대한 에너지, 힘을 잃었다고 상실을 호소하고요. 과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업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끼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 장애를 호소하죠. 특히 아침까지 충분히 잠을 못 이루고 일찍 깨거나 밤사이 자주 깨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가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를 보이는데요. 일부 환자는 식욕이 증가하고 수면이 길어지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안 증상도 흔하고 성욕저하 등의 성적 문제를 보이기도 하죠. 절반 정도의 환자가 하루 동안 증상의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에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상당수에서 나타나고요.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내과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복통, 혹은 두통, 혹은 가슴 흉통 등. 저도 그런 환자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2, 3년 동안 복통이나 두통이나 흉통을 호소했는데 각각 다르게 왔는데요. 실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울증 경우가 있어서 우울증 약으로 치료를 하고 복용을 했는데 한 2, 3주 안에 증상이 호전되고 결국에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 2013년도에 DSM-5 기준에 의해 진단을 합니다. 다른 병과 달리 우울증은 정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요. 따로 어떤 진단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우리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환자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우울증을 진단하는데요. DSM-5라는 것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여러 가지 개별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 기준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르면 9가지 증상 중에서 1번과 2번 증상 중 하나는 꼭 있어야 하고요. 총 9개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 나타난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9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두 번째, 거의 매일 현저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체중 감소나 증가 혹은 식욕 감소나 증가.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불면이 있거나 과다수면, 혹은 정신운동 초조나 지체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증상.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거나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요. 사고력 혹은 집중력의 감소 혹은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생각 혹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